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 김대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당장 오후 2시, 2시 40분? 예, 예. 그때 이제 경선 결과 발표되죠. 일단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선 이런 과정 자체가 네. 이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중달 사마이를 잡아먹는 네. 이런 형국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시죠. 네. 이분이 출마에 출자도 아직 끄집어내지 않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네 분 중에서 오늘은 빅2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빅2에 우리 이제 홍준표 후보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51%로 우리는 목표를 한다. 그리고 최종에는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정치는 생물이고 네. 또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우리 후보가 네. 빅2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과반으로 그냥 오늘 딱 끝내는 그거는 어려운 거죠, 홍준표. 오늘 네 후보에서 이렇게 지금 추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보면은 과반은 좀 어떤 후보도 과반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또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네. 나오지도 예. 않았지만은 네. 이 세 분이 오버랩이 돼요. 표가 오버랩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버랩이 되고 네. 우리 이제 계획은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표를 좀 갉아먹을 것이다, 뺏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네. 좀 밀렸다는 이런 평이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계속 그 시소 게임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4명의 후보 중에서 가반 51%에 달성할 후보는 없고 네. 빅2에서 한 번 더 이제 대전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반탄파가 이제 올라가시는 거네요. 지금은 반탄파, 찬탄파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예선전 아닙니까? 경선 네.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선수를 뽑는 거 아닙니까? 반탄이냐 찬탄이냐 이것은 저는 본선에 가서는 네. 이게 뺄래야 뺄 수 없는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반탄이냐 찬탄이냐보다도 네. 지금 어떤 선수가 이재명 후보와 지금 맞붙어서 네. 승산이 있느냐 이런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가 돼버린 형국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덕수. 홍카콜라, 네. 사이다의 그 네. 맛과 예. 김 빠진 맥주의 예.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게 이제 지금 결과는 우리가 A주시하고 있고 네. 또 오늘 2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2시 40분, 45분쯤 되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3차 대전을 벌이고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한덕수 이 후보라는 네. 이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싸워야 되고 거기서 또 한번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준석 그러니까 반 이재명 텐트 빅 텐트를 한 번 더 추려야 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이 대선에 민주당의 흥행보다 국민의힘의 이 대선의 경선 흥행이 더 박진감이 있고 네. 더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어쨌든 아까 김덕수. 예. 예. 뭔가 하여튼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상수로 보고 계시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홍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전략과 어떤 전쟁터에 가서 최악을 놓고 네.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한두 번 토론을 거치고 명확한 그 비전을 제시하면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은 네. 지금 저기는 이재명 후보는 8977 압도적인 거로 지금 네.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누가 나와도 이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입니다. 탄핵 그렇죠. 이후의 선거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선수 중에서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강력하게 싸울 후보가 누구냐. 이것을 판단한다고 보면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 판단은 홍준표 후보가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홍 후보의 강점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본선에서 경쟁력. 본선 경쟁력. 예. 이재명 후보와 누가 싸울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늘 강조를 했지만은 이 홍준표 후보가 이 그러한 강을 지금 이제 빅2로 보면 빅2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네. 빅2가 끝나고 나면은 한덕수 고난 대행의 강도 건너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강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반명의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된 네. 반명의 세력까지 전부 끌어안고 있는. 포용하고 네. 그 강을 건너야 음. 저는 승산이 있다. 이 선거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 이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로 돌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겁니다. 그 역할, 반명의 깃발을 들고 기수 역할을 할 사람으로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제 빅2로 이제 홍 후보님하고 김 후보님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김 후보님과의 어쨌든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주일도 없습니다. 한 2, 3일 내로 2, 3일. 끝내야 되는 겁니다. 네. 2, 3일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지금 오후 2시 한 네. 40분이나 45분쯤 결정이 될 거로 그렇죠. 보고 그 이후로는 예. 새로운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빅2에서 우리가 예. 승리한다는 그렇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략이 뭔지 여쭤보려고. 그 전략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뭐 영업 영업 비밀을 비밀인가요? 한 번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예.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강력한 그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원샷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원 그 무슨 그 역선택 이런 것도 가감을 빼고 그렇지. 모든 국민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바로 원샷으로 끝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 교황식 방식을 네, 콘클라베. 콘클라베 방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콘클라베 방식은 협의와 절차와 그런 과정이 시간이 너무 걸리는 오래 겁니다. 얼굴 되면은 일부에서는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 벌써부터 김문수 사수파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통합파 네. 이런 것이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좀 우리로 봤을 때 의아스럽고 그러나 우리 홍준표 후보는 1차전 그러니까 4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략적이었어요. 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덕수 고난대행께서 이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것이 맞냐 맞지 않다 예. 이런 주장이지만은 요즘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니다. 누구 통합해라. 이러면 통합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차전 4강이 들었을 때는 좋다. 한덕수 총리가 됐든 누구든지 빅텐트를 쳐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대통령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 이재명 텐트는 쳐서 우리는 네. 원팀으로 간다.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말씀하셨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기자회견을 또 했느냐, 페이스북 쓰고 또 했느냐, 예. 또 팩불도 왜 했느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강한 의지였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쨌든 이제 빅4의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이제 저도 보긴 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뭐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토론회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토론회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보는데 룰 자체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문수, 음.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세 번의 번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 3시간의 그렇죠. 이 두 마라톤 번, 네. 이 토론, 끝장 토론이 되는 경향이 예. 있었어요. 예. 야,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음. 두 번째는 사실상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이 정책적인 면, 예.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대통령감이냐 대통령감이 아니냐, 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네. 초반부터 난타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2%가 부족했다. 그러면 2%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울 것이냐? 네. 우리 당원들이 채울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뭐 국민 속에 당원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평가를 우리 국민과 당원이 이번 선거 결과로 네. 저는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실망을 하지요. 지금 정책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묻겠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이냐, 네. 홍준표 정권이냐, 그 다음에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이런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정권 연장이냐, 정권 창출이냐, 이걸 보고 정권 교체냐, 네. 이러면 정권 교체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탄핵, 정국에서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프레임을 바꿔줘야 된다. 이래서 이 홍준표 후보는 조커를 좀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문화가, 우리나라는 정치 토론의 문화가 조커가 별로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막말이라는 네. 이런 거로 흘러버릴 수가 있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경선은 재밌게, 본선은 치열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 눈높이에 두 발 앞서가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저는 한 2%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그 2%는 예.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깐족된다. 네. 그거하고 키높이의 구두 네.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노피 구두라든지 깐죽된다든지, 깐죽된다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는 네. 뭐 얄밉게, 귀엽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좀 많은 용어를 썼어요. 많이 네. 썼어요. 예,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죠. 거라든지 뭐 키높이 구두라든지 네. 이거는 하나의 조커로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나는 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영국의 처칠이 가장 이 조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10분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당신은 처칠은 말이지 왜 그렇게 매일 회의 때마다 늦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커를 하잖아요. 당신도 나처럼 이쁜 마누라를 한번 둬봐라. 와이프를 둬봐라. 예. 그러면은 내가 매일 늦을 거다 당신. 이렇게 조크하고 넘어가는 네. 이런 거로 했었는데, 우리 한국의 이제 정치 문화는 예. 조금 조크가 아직까지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막말이다 네. 이렇게 봐도 무심무력이다, 이런 말이고. 하나의 조크로 좀 받아들이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은 네. 아무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사실상 저도 뭐 언론들하고도 많이 상대해보고 그렇지만은 본질은 없고, 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거, 네. 그다음에 백불했던 거, 복도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이 주가 되고 네. 본질은 사라지는 이런 본말이 문화는 전도되는, 조금 네. 저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놓고 봐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것이 부각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묻히는 이런 문화는 별로, 저는 우리 국민들로 봐서도, 우리 네. 자신을 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마스 토론 이럴 때 3번 기회를 얻고 해서 그런지 조금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2차 경선에서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점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뭐 우리 캠프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네. 또 한동훈 캠프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올라간다고 보고 네. 뭐 안철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예. 그런데 선거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듯이 선거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할 때까지 네. 이 진인사하고 예. 대천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든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심은 네. 굉장히 선거 속에서는 금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심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뭔가 예. 흔들리는 게 있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지금 이제 5월 1일 사퇴하고 뭐 2일 출마 선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어제 이제 뭐 비서실장도 사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경선 캠프가 실질적으로 꾸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매일 그렇게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네. 야 새벽에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한덕수 총리님이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네. 나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아마 안 나오실 거다. 못 나오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고 네. 일부 국민들이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예. 나오시라는 거죠. 나오셔서 지금 안 나오시면 이게 이상해집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걸어온 길, 네. 평생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잖아요. 예.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관료를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국가의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지금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게 맞느냐. 예. 그리고 이제 행정의 이 근육과 가능이죠. 정치의 근육이 있어요. 행정의 근육은 우리 이 총리님이 탁월한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50년 하셨죠. 물론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지만은 정치의 근육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잘못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서 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죠. 네. 옛날에 저 누구야 방기문 방기문 총장님도 총장 한번 때. 보세요. 예. 자 그렇듯이 나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한 상처를 입으면은 국가의 어른을 한번 잃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안타까움에서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님이 나오신다. 이제 안 나오시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 경선, 어떤 후보가 얘기해도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상납하는 꼴이 네. 되는 형국이 돼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뭐 비서실장이 사퇴했다. 뭐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달 있으면 또 정권이 막히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아마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명분이 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지금 총리를 하셨고 네. 고난 대행까지 하셨고 예. 탄핵의 전국을 맞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설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요게 하나가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는 방기문 총장님이 나오실 때는 방기문 총장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지지율이 점에 높았죠. 있는 지지율이 예. 높았어요. 예. 그러나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다작 구도로 보면은 지금 현재 밋밋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 후보와.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뛰어나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지금 그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간적인 네. 여유가 없어요. 11일까지 안 되면은 기호 8번을 달아야 되는 네. 이런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막대한 자금 예. 이게 되는 거니까 예. 그 안에 우리 국민의힘하고 원샷 경선을 하든 네. 합의 추대를 하든 예. 그게 이 빅텐트 속에서 예. 이루어져야 정리가 되겠죠. 돼야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가 제시한 전 국민들을 한두 번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방송국에서 특정한 방송국에서 중계하고 네. 여러 방송국이 동시에 중계해도 됩니다. 그렇죠. 중계하고 토론회. 우리 한두 번 검증을 토론회 같이 하고. 거치고 예.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원샷으로 한번 경선해서 후보가 국민의힘 결정되면은 예.
우리 기존 있는 후보들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세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합해야 네. 저는 이 선거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나오시려고 하면은 진짜 나오신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네. 진짜 국민의힘 후보들과 정말 같이 이 어떤 방식이든지 네. 경쟁을 해서 저는 출전을 해야 이게 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간적인 관계 없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랬어요. 자, 우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이거면 한 달의 시간, 업격이 되면 한 달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한 시간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결정을 하려면 빨리 결정을 된다.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뭐 지금 뭐 본인이 나오시겠다고 하면은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후보가 다 경선을 해서 원샷을 하든 뭐 네. 차비 추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지금 안 나오시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예.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이제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패배주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거는 제가 네. 노코멘트하고 제가 네. 이야기한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 방송국에서 출연해가지고 예.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네. 저는 놀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의 저는 인품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뒤에 알고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와전돼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 통화하다가 앞으로 혹시나 음. 벌어질 일이 있으면은 그 뭐 단일팀 되는데 네. 좀 뭐 도와달라고. 국가 언론이니까 예, 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네. 부분은 왜냐면은 그게 무슨 뭐 4명의 후보를 뭐 폄하시키고 뭐 한덕수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지금 이 경선 과정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앞으로 어떻게든 대선을 관리해야 될 분이 그리고 뭐 평생 또 정치하셨고 네. 또 장관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언론에서 조금 오버해서 보도가 된 느낌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의 그 인품을 믿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약간 조금 이제 중심을 좀 다른 데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제 한권한 대행하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이준석 이제 후보하고도 왜 이제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자기는 단일화 안 하겠다, 3자 구도로 대선 치르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이건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나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현재 뭐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이라는 대통령 후보의 네. 그거로서 선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단일화하겠다? 그거는 벌써 그게 이제 패배주의에 젖어들 수 있죠. 예.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여론조사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네. 나는 이번에 우리는 우리끼리에 이제 통합을 하고 네. 우리끼리에 이제 선수를 뽑는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네. 1대1 양당 구도, 1대1 구도로 가지 않고서는 3자 구도로 간다 하면 필패라고 저는 필패다.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예.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거는 한 7%, 어떤 거는 한 10% 가까이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이번 선거의 가장 최대의 캐스팅 보드는 이준석 후보가 나는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정치는 타협과 가능성의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추구했던 정책, 철학 네. 그리고 비전 이런 그다음에 타협, 통합
협치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마지막에 빅샷으로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 준비 충분히 가능하다. 빅텐트에 거기에 들어온다. 이제 빅텐트 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그 대화의 폭과 운신의 폭 그리고 서로의 친분 관계 네. 그 다음에 대화의 장 여기에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든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속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그런 교감이 돼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속도감 있게 원샷으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과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냐.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권한대행하고 홍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예. 당연히 홍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 우리가 질 것이다 이러면 벌써 패배한 거지. 이길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좋다. 우리는 당이 맡긴다. 예. 어떠한 조건도 좋다. 당이 맡기고 예.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네. 우리 당원들한테 묻지 말고 이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한 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묻자. 그리고 원샷으로 한두 번 토론해보고 바로 묻자.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결정이 됐다. 네. 그럼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알아야죠. 도와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후보가 됐다. 이러면 한덕수 그 후보님이 끝까지 선거 내내 같이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들었으면은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하겠다. 네. 이런 거 우리는 뭐 대타협 이런 거 하면은 삿바 싸움 하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그 합의 추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교황식 방법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자기 것 다 내려놓자. 내려놓고 누구한테 물으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한테 묻자. 묻자. 왜? 예. 국민들이 선택 권한을 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홍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1대1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근데 과연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중도층이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내세운 거 그겁니다. 지금 이제 대선 프레임을 바꿔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의 정권이냐 이재명의 정권이냐 이거를 비교 분석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예. 만들어주고 지금은 중도층을 끌고 온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모든 국민들이 1인 시대가 됐잖아요. 예. 혼밥도 하고 혼술도 하고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저쪽 후보 홍준표 후보가 내한테 뭘 해줄 건데 이런 그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핀세트로 뽑듯이 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 조사를 해봐도 홍준표 후보가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정책 가지고 저는 중도층을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중도층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지만은 네. 나한테 뭐가 이익인데 네.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그게 것에 중요하죠. 하기 때문에 20대는 20대 맞는 거, 30대는 30대 맞는 거, 40대는 40대 맞는 정책, 맞춤형 그다음에 정책. 50, 60, 예. 70대까지 그 맞춤형 정책으로 승부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어제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욕도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윤여준 전 장관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이제 중도층을 공략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참모들이 정책을 잘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후보지만은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미 이번에 그 8977 네. 이거는 압도적인. 헌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예. 8977이라는 거. 역대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야당에서 나올 예. 수가 없어요. 70%.
집토끼는 다 잡았으니까 산토끼를 집토끼를 묶어놓고 향해서.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 예.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데 그러면은 그 포스트에도 빨간 색깔을 딱 넣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같으면은 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5번, 6번, 10번 하고 계속 하면은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예.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 계속해서 동진 정책을 맞죠. TK, 예. PK의 동진 네. 정책을 써서 성공했잖아요. 예. 우리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을 성공했느냐? 실패했어요. 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진보 좌파한테 배워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저쪽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계속 용병을. 그렇죠. 찾고. 우리는 예. 그런 거죠. 우린 계속 용병을 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자기 희생이 좀 부족하다. 저쪽은 자기 희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점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저쪽이 상대를 알아야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이잖아요. 상대를 알지 않고 우리만의 가지고 있고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만의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전쟁터에 가서 필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정책이든지 진보 좌파의 정책도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 과감하게. 우파가 갖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중도층을 잡아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홍준표 후보의 한 방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 와서 네. 후보가 됐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사실상 그 저는 늘 가서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보는 해안과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분이 이제 경험과 경륜과 이런 문제 그리고 꾸준하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네. 이런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 4선 했죠. 네. 그 다음에 원내대표 있죠. 당대표 있죠. 예.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 했죠. 대구 광역시장 했죠. 예.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했죠. 음. 이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준비된 대통령감으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은 읍소를 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이 우리 홍준표 후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본선에서는 이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 문제 이런 것을 좀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안보 네. 죽고 사는 문제 이 두 트랙으로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호소하면은 저는 홍준표 후보를 밀어줄 것이다. 그러한 점이 저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